네,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전에 디딤돌하고 이제 디딤돌 제출하고 비교 영상 가져온다 했는데 약속 지키려고 진짜 빨리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이제 비교하고 판단해야 되는 5가지 보고 갈게요. 이 디딤돌 대출 먼저 보기 전에 대출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대출 목적이 무엇인가? 주택 구입 목적이셔야 돼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랑 다르게 기존 대안대출이나 뭐 임차보증 등 반환 용도 이런 거는 디딤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시면 해당이 안 되시고, 두 번째는 소득이 얼마인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혹여는 아니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세요. 요 이상이 초과가 넘으시면은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주택 보유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다 무주택이셔야 돼요. 디블 대출은. 그리고 주택 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시고, 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시니까 뭐 본인이 구입하시려는 주택 해당되시는지 잘 체크하시고, 다섯 번째로 이제 주택 가격.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돼요. 물론 신혼가구는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시고,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가 써놓은 조건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5가지 모두 충족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소중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이제 끄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출 신청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대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자산 심사라는 걸 해요. 자산 심사에서 이 대상이 안 되시면 걸러집니다. 뭐 부적격 판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싸게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자산이 많으면 정부에서 굳이 싸게 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자동으로 심사가 걸러지니까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이 방법은. 그래서 딱히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례보금 자리론 장점을 대비했을 때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먼저 첫 번째는 소득 제한 비교이고, 이거는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신혼부부나 아까 위에 말씀드린 뭐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 7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하이셔야 되고, 특례보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있으니까 이 여기까지만 하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만 가능하게끔 하겠고, 특례보금 자료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대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인데요. 디딤돌은 3년 이내 상환 시엔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 본인이 갚는 대출 금액에 곱하기 뭐 최대 1.2%까지 하셔가지고 수수료를 내야 돼요. 3년 이내에 상환하신다고 하면. 하지만 이제 특례보금 자령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이 대출, 뭐 기존 대출을 대환할 때, 그리고 특례보금 자료를 받고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 이 두 경우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어요. 이 차이점이 두 가지가 디딤돌하고 특례보금 자료는 있으시고, 세 번째로는 DSR 미적용. 디딤돌, 특례보금 자료는 모두 두 개 다 DSR은 미적용이에요. 사실 뭐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SR을 안 보는 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이제 DSR을 안 보고 DTI를 봐요. 디딤돌도 마찬가지고 특례보금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즉, 주택대출, 차주나 뭐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대출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 더하기 기타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걸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게 DSR이고, DTI 같은 경우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 이자만, 원금은 제외한 이자만 상환해주는 거를 연간소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DTI 같은 경우가 좀 더 여유롭게 폭을 줄 수 있겠죠. 우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를 또 비교하자고 하면, 저는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거예요. 대출 한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출 기간, 세 번째는 대출 금리. 그리고 뭐 만 30세 미만 및 이상, 미혼, 결혼을 안 한 단독세대주는 뒤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조금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상이 되시면요, 원하는 만큼 디딤돌을 받으시고, 한도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 또는 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그런 걸 이제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 디딤돌 받았다고 해서 대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한도가 나온다고 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꿀팁이라고 꿀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시로 보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채곡을 110% 설정을 해요. 차감하고 추가 대출 한도를 구해보자고 하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어요.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디딤돌 대출로 최고 한도인 일반 최고 한도인 2.5억을 받았어요. 2.5억을 받았다고 치고 그런 경우에 내가 또 돈이 더 받고 싶어 대출이 그러면 5억에 일반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LTV 70% LTV 70% 곱하고 그러면 3.5억이에요. 그러니까 디딤돌은 2.5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끝난 거고 이 다음은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계산해보는 건데 LTV가 3.5억이 나오는데 이 3.5억에서 보시면 110% 2.5억에 110% 설정해야 되니까 110%하면 2.75억 원이에요. 2.75억 원. 잘 안 써지네. 2.75억 원을 했을 때 0.75억 원, 즉 7,5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나와요. 이거는 뭐 기타 이런 불안정 조건 빼고 단순 계산하는 거니까 뭐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뭐 특례보금자리론이 최대 5억이라고 해서 추가로 받으려고 해서 뭐 5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아시잖아요. LTV, DTI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최대 한도 총 디딤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에다가 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 정도 되신다. 뭐 이렇게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각자 뭐 주택 가격이나 뭐 대출 금액이나 이런 걸 맞춰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대출 한도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LTV와 DTI는 디딤돌이건 특례보금자리론이건 동일해요. 70%, LTV 70%, 디딤돌이나 DTI 60%.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LTV 80%로 이것도 똑같이 동일해요. 근데 디딤돌 생애 최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셔야 되고 요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뭐 개발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70%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누구나 최대 한도 5억 원까지 가능하신 거고 디딤돌은 조건별로 달라요. 조건별로 다른데 보면 신혼가구는 최대 4억 원이고 다자녀, 이자녀 가구는 최대 3.1억 원, 3억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2.5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 3억까지 가능하시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가구이신 경우에는 1.5억 원, 생애 최초면 2억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까지 조건별로 쭉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차이가 뭐냐면 사실 소액보증금이란 걸 먼저 설명드리면 쉽게 생각하면은 방 한 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즉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 금액을 지역별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서울이 땅값이 비싸니까 뭐 서울이 더 비싸고 그다음 뭐 수도권 뭐 어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인데 방 한 칸의 가격을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금으로. 나중에 뭐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거 갔을 경우에.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보금자리로는 차감을 안 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데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차감을 해요. 아파트도 포함해서 모두 다 차감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디딤돌 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주택 평가액,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MCG라고 이제 모기신용보증이 취급이 가능하신데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소액보증금을 빼는 거 그만큼을 내가 보증료를 더 내고 소액보증금만큼을 대출 더 받는 거예요. 요거 대신에 주택평가액이 3억 원 이내, 그러니까 3억 원보다 적으신 분들만 가능하신 거니까 체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 대략 적었어요. 뭐 더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소액보증금이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뭐 5천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뭐 용인, 화성, 세종, 김포 다 신도시죠. 여기 포함해가지고 4,300만 원. 광역시 뭐 과밀 억제 권역과 군 지역 제외하고 뭐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평택시 쭉 해서 2,300.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 요거는 뭐 더 오른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아직은 딱히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하고 뭐 주택 가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대중적인 간단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대차 즉 전세 우리가 집을 사는 거에 전세를 주지 않거나 뭐 아니, 전세를 주지 않는 경우 공제 방수 그러니까 그냥 공제를 빼고 보세요. 방수 이 집에 방이 몇 개 있는지 방수에다가 소액보증금을 곱해요. 그리고 주택평가액에서 50%를 곱해요. 절반, 주택가격 절반 가격. 이 두 개 중에, 이 VS,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거 보셔야 될 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방 한 개만 차감을 해요. 방이 뭐 두 개건, 세 개건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그냥 하나로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방수가 한 개로 보니까 한 개가 되겠죠. 한 개에 5천만 원 이렇게 되실 거고 5천 이거 대신 이거 vs 뭐 이렇게 바로 예를 볼게요. 그냥 밑에 보면 제가 대충 써놨는데 서울이고 지역이 4억짜리 집을 구매해요. 근데 임대차가 없어요. 그러면 4억 곱하기 70% 이건 그냥 LTV 한 거예요. LTV 했을 때 4억 곱하기 70% 하면 2.8억 2.8억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소액보증금 빼야 되는데 임대차가 없다고 했죠. 여기 위에 저 보시면 임대차가 없다고 했고 그러면은 뭐예요? 공제방수 방 한 개만 차감하는 거죠. 방 한 개만 차감을 해야 되고 공제방수 곱하기 소액보증금 여기 보시면 서울 수도권 서울 소액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한 개 곱하기 5천 이거 vs 주택평가액 얼마예요? 지금 4억짜리죠. KBC대로 가정을 하고 4억에다가 50%를 곱해요. 절반. 그럼 얼마죠? 2억이에요, 2억. 2억하고 5천만 원 중에 뭐가 더 커요? 2억이 더 크죠? 근데 우리 소액보증금은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별표를 그리려고 하는데 작은 금액인데 작은 금액이니까 5천만 원을 빼요. 그럼 2.8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2.3억 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요건데요. 본인이 구입하려는 주택이 여기 이쪽에 해당되신다면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게 동마다 달라요. 동마다 여기 광역시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막그 무슨 동 해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확인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대출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은 특례보금자리로는 대출 기간이 10년부터 50년까지 10년 단위로 있고요. 40년하고 50년은 조건이 있죠. 40년 같은 경우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예요. 그럼 디딤돌 대출을 보면 대출 기간은 간단하게 딱 10년, 15년, 20년, 30년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딱 10년, 15년, 20년, 30년 정해져 있고 최장 긴 게 30년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짧은 편이에요. 물론 뭐 조건부긴 하지만 40년, 50년이 가능하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원금 분할 상한 부담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34, 만 34세 이하고 아니면 신혼부부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을 할 수 있지만 디딤돌 대출은 아무리 길어봐야 30년밖에 못 한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뭐 3억을 빌렸으면 3억을 50년 동안 나눠서 갚느냐, 3억을 30년 동안 나눠서 갚느냐, 이게 한 달에 갚아지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30년이 높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달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 커지니까, 뭐 이렇게 생활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대출 금리예요. 대출 금리, 특례보금자료부터 먼저 볼게요. 특례보금자료는 0.5%를 인하했죠. 0.5%를 인하를 뭐 엊그제 발표를 해가지고 내일 나오는데 0.5% 인하했어요. 그래서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4.15부터 4.45까지 이건 이제 기간별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4.25에서 4.55까지 기간별로 보시면 되고 우대 금리가 최대 0.9%니까 이게 0.9%다 적용됐다고 감안을 하면 최저 3.25%부터 3.55%까지 적용 가능하시고 이전 영상에서는 특례보금자리 우대 항목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3.25% 여기 보시면 3.25%부터 최고
일반형 아무것도 우대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형 50년을 했을 경우에 4.5%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금리 이제 디딤돌 대출금리를 볼 건데요. 디딤돌 대출금리는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어요. 같이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금리는 일반과 생애 최초 이제 주택 신혼부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하고 모두 다 해당이 돼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시는데 보면 뭐냐?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봐야 돼. 청약, 그리고 유자녀, 신규 분양주택. 이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청약, 유자녀, 신규 분양주택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 거는 일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모두 해당이 된다. 자, 내용을 볼게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에서 0.2가 금리가 우대되는데 뭐냐? 간단합니다. 가입 기간 1년 이상 2고예요. 요거 2고 엔드예요. 2고 12회차. 회차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잡히는 거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12개월이죠. 1년 이상이고 돈을 매달 12개월. 만약에 뭐 13개월 넣고도 상관없겠죠. 근데 1년 이상 1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0.1%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0.2% 받으려면 3년 3배요, 3배.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 0.2% 우대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약저축 금리 우대는 대출 기간 중 금리 우대 요건이 충족되거나 변경되어도 상실하거나 변경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신청할 때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상실됐다고 해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충족했어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자 이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계약한 사람은 0.1% 우대금리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면서 자, 이제 디딤돌 대출 일반의 경우인데 보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뭐 생애 출산나 신혼, 이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으로 7천만 원까지 보시면 10년, 15년, 20년, 30년 달라요. 10년은 2.15%,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2.5%, 2.75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30년은 2.4부터 3%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우대금리를 볼게요. 다자녀 가구 0.7%,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이자녀 가구 0.5%, 일자녀 가구 0.3%. 자, 여기 보시면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각각 0.2% 금리 우대 가능. 여기 보시면 우대금리 중 택 1,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택 1. 요거 중에 하나만 택 1이에요. 택 1. 그리고 중복 적용 불가능하나 다자녀 가구 여기 쭉 있잖아요. 요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자녀 가구 자녀가 있으신 분들 물론 뭐 자녀가 다자녀면 0.7%, 이자녀면 0.5, 일자녀면 0.3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유자녀면 요건 다 적용이 가능하다.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거 만약에 뭐 이자녀이시고 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다 하면은 보면 0.2%에 0.5%, 0.7%가 될 거고 아니면 뭐 다자녀 가구에다가 뭐 생애 최초다 하면 0.27%, 0.2%, 0.9%가 우대될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출 기간 중에 요거는 뭐냐면 이 이전 취급된 계좌 그다음에 이후 전여 수가 증가한 경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요걸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최저금리는 1.5%예요. 지금 현재 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 디딤돌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1.5%부터 최고 3%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전용 금리를 볼 건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에다가 신혼부부예요.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우대를 많이 주는 조합이죠. 보시면 금리부터 다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1%대가 보여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5, 뭐 2.20, 2.45 이런 식으로 소득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으니까 기준이.
그 다음에 30년 기준으로 봤을 땐 2.1, 2.45, 2.7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일반은 1.5%였는데요. 생애 최초 신용가구인 경우에는 최종 대출금리가 1.2%예요. 최저금리가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동일해요. 뭐 아까 유자녀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거. 유자녀, 청약, 신규주택 분양, 우대금이 들어가시는 거 체크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시면 디임돌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1.2%부터 최고 2.7%예요. 물론 뭐 1.2%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최고로 봐도 2.7%예요. 2.7%도 지금 현재 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낮은 금리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느냐, 요즘 세상이 결혼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대출도 안 해주냐, 그걸 보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조건이 좀 있어요. 보시면 만 33세,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조건이 뭐냐 보면 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민등록 등본을 떼요. 거의 이제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쉽게 생각하면 내 위에요. 부모 포함해서 조부모. 그러니까 내 위로가 직계존속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에 1인 이상. 미성년은 이제 미성년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 이들 중에 이제 부양을 6개월 미만 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같이.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면적은 70제곱미터 이하. 대출 한도는 1.5억 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신 거고. 이렇게 해서 좀 조건이 좀 많이 약해져 있죠. 보면 안 좋죠. 일반 대출, 디딤돌 대출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 대출 조건이 적용이 가능해요. 무엇이 6개월이냐? 보시면 여기 위에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 6개월 미만, 이것만 이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안 한 만 31세예요. 만 31세 단독 세대주인데, 뭐 아버님 혹은 뭐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두 분 다 부모분을 이제 모시고 6개월 이상을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적용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뭐 형제 자매 중에 뭐 늦둥이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만 31세인데 동생이 뭐 15살이에요. 근데 15살인 동생을 6개월 이상 등본상에 이제 부양하고 있으면 일반 디딤돌 대출 조건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만 30세 이하. 만 3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미혼단독세대주. 이 만 30세 이하는 원래 대출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데 여기도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 대출 조건이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이것도 똑같아요. 위에 말씀드린 거. 요 부양 조건에 해당되면 일반 디딤돌 대출로 조건 적용 가능하다. 만 30세 이하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쭉 볼게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인데요.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을 비교해보면 금리 부분은 디딤돌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1.2%까지도 가능하니까 물론 성품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는 특례보금자리론 최저라고 해도 3%대잖아요. 3% 초반. 그러니까 우위에 있고 한도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은 뭐 신혼부부 최대로 그러니까 일반이 아니고 뭐 신혼부부로 최대로 해도 뭐 4억이니까 신혼가구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런 조건 없이 모두 최대 한도가 5억이죠. 물론 뭐 LTV랑 뭐 이런 DTI는 있겠지만 단순히 한도만 봤을 때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위에 있고 대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보다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건부로 같거나 좀 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40년, 50년이 있으니까 물론 그게 나이나 혹은 뭐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겠지만 근데 디딤돌은 조건도 없이 무조건 30년까지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쭉 보면 각자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딤돌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만 생각한다면 디딤돌을 우선 대출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족금액, 대진돌 받고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부족금액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 가능하시니까 부족한 금액은 디딤돌을 먼저 받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 대출 나온 한도만큼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디딤돌을 2%대 받았어요. 2%대 받았어. 그리고 나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뭐 4% 혹은 뭐 3%대예요. 그렇게 되면 2%대 받은 금액만큼은 한 1%에서 2%를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특례보금자리론 다 받거나 뭐 주택담보대출 다 받았어. 그러면 이 세이브할 이 2%대 금리를 받지 못하고 모든 대출 금액이 3%, 4%, 뭐 혹은 5% 여기 적용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딤돌을 먼저 받고 추가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대출 기간이 40년, 50년 가능해서 원금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특례보금자리론도 생각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난 매달 돈 나가는 게 커지는 게 싫어. 상환을 할 때. 난 지금 당장 생각하기가 좀 빠듯해. 근데 이 뭐 디딤돌 같은 경우에 30년이니까 이걸 받아버리면 원금이 나가야 될 고정금액이 너무 커서 뭐 지금 뭐 애기 때문에 돈도 나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돈이 나갈 게 많은데 이걸 좀 줄이고 싶어 하시면 금리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0년, 50년 설정하셔가지고 원금을 좀 싸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다가 뭐 목돈이 생기거나 여유금이 생기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잖아요. 상환하시면 돼요. 길게 잡고. 왜냐하면 금리가 비싸니까 비싼 이자를 낼 바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그냥 상환을 해버리는 게 더 이득이시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여서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다 마무리됐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인 내일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부랴부랴 비교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보시고 꼭 본인에게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